혹시 매달 심한 생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외출이 힘들거나 또 빈혈 등 어지러움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궁내막 소작술이라고 하는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수술이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장단점까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0대 요가 강사라고 하면은 운동은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생리 기간 때마다 타이트한 레깅스를 갖다가 입는데 슈퍼 플러스 탐폰 2개 이상 생리대까지 착용한 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자세 하나 바꿀 때마다 이 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 제대로 되 걷지도 못하고 어지럼증에 벽에 붙인 적도 많아요. 밤에는 통 잠을 갖다가 못 자고 생리량도 많고 몇 번씩이나 보대를 갈아야 한다고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생리통이 유발되면서 동시에 생리 과다가 심한 주소인 것 같아요. 생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데 생리의 정상적인 패턴을 봐야 돼요. 처음에 주기는 보통 28일 정도가 보통 평균 주기예요. 28일 지나면은 생리를 한 번씩 하는 거. 근데 여기 주기에는 보통 25일부터 34일까지는 정상적인 생리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첫 달에는 28일 하고 그 다음 때는 25일 하고 그 다음 때는 30일 하고 했던 거. 이거 다 정상적인 주기인 거예요. 하루 이틀 뭐 어떻게 빠지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리하는 기간이 있죠.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보통 평균 기간입니다. 여기서 7일 이상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되면은 병적인 상태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생리를 하루나 이틀 정도에 끝난다. 이것도 병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왜 병적인 상태가 어떻게 왔는지를 갖다가 알아봐야 되고요. 또 생리 양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 번 전체 생리했을 때 80cc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생리인데 이것을 벗어난 경우에는 이상 증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생리에 관련되어 있는 주 증상 자체가 첫 번째로 이제 생리통이 있어요. 두 번째가 생리 과다. 세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생리불순.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물 치료입니다. 근데 약물에 잘 듣다가 또 안 들어. 그러면 더 센 약물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피임약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 생리통에 완화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과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빈혈을 유발시켜요. 빈혈이 유발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지럽고 힘이 없고 맨날 피곤하고 자꾸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우리 몸의 빈혈 수치가 12부터 16까지 혈색소가 있는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빈혈이라고 하면은 10 이하를 보통 빈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치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생리과다 안 하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첫 번째로 소파수를 한다든가, 두 번째로는 용종이나 근종, 선근증이나 자궁내막이 증식하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치료해주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생리과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리과다는 자궁의 모양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궁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자궁내막은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포기 때 나오게 됩니다. 생리과다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거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용종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해요. 원래 생리혈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없어요. 우리가 생리혈을 보게 되면은 항상 덩어리가 비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껄쭉한 검붉은 피가 나오는 게 생리혈이에요. 근데 이렇게 용종들이 있으면 덩어리가 져서 나오죠. 뭉클 이런 덩어리가. 그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근종 같은 게 생기게 돼도 똑같이 이제 이게 덩어리가 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자궁내막 자체가 증식을 하는 겁니다. 증식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생리양이 더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증식증. 또 우리가 이제 걸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죠. 네 번째가 암 같은 요소들. 또 다섯 번째가 있는 거 뭐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생리량이 많아집니다. 여성 호르몬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생리가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빈혈이 돼요. 몸에서 빈혈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다 허혈 상태가 되면서 우리 몸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피곤하고 피가 부족하니까 사람은 자꾸 처지고, 나중에는 이제 치매 위험성도 많아지고 심장 위험성도 많아지고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들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뢰에 처음
처음 우리가 왔을 때 환자들한테 먼저 초음파를 보게 되고 초음파에서 환자의 증상과 초음파 소견이 일치하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합니다. 용종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소파술이나 자궁 내시경으로 용종 제거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근종이 있다면 근종을 갖다가 떼어내면 되고 증식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없애고 여기 소작술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생리가다 환자가 왔을 때 임신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임신을 원했을 경우에는 자궁내막을 다 망가뜨리게 되면은 나중에 임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궁내막을 살리는 쪽으로 갖다 가야 되고 출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소작해도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되게 중요해서 항상 이 소작술을 할 때는 조직 검사를 항상 띄어내 갖고 이걸 조직을 갖다 내보내게끔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폐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폐경 환자들한테서는 자궁내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출혈이나 생리불순이나 이제 과다출혈 같은 건 없거든요. 근데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얘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지는 이 안쪽에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럼 치료 방법을 갖다가 봤을 때 자궁 자체가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에 이제 병변이 있어요. 이게 혹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 선근증으로 해서 이게 벽 자체가 두꺼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 소파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파술은 기부를 넣어갖고 이쪽에 있는 이상 세포를 갖다가 다 빼주는 게 바로 소파술이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소작술이라는 게 있어요. 소작술은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 자궁 내막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방법. 요즘에는 이 소작술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A사에서 나온 기구 자체는 부채꼴로 돼 있어요. 넣어서 이렇게 부채를 딱 핀 다음에 고주파를 걸어줘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다 탑니다. 이 자궁내막의 두께가 5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를 딱 걸어주면 이게 8mm까지 타요. 완전히 소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리가 당분간 안 나와요. 6개월에서 1년 뒤에 한 30-40%에서 다시 생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양이 적은 덩어리가 앉은 생열이 나오게 되는 그런 치료기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만약에 할 수 있는 거 있다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갖다가 교정해주는 어떤 건 방식이죠.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적절한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약물 치료 같은 거나 아니면 요가요법이나 명상 같은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